자, 이제 6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17번부터 할 차례죠. 자, 17번 보죠. 다음 중 공개사 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파산사는 복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 공개사 될 수 없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1번은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자,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자, 면제가 되면 집행면제되면 그때부터 3년 이렇게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혼인한 경우에 일단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상으로는 성년이지만 중개사법상으로는 결격사유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등록 기준 미달 이건 어떻게 돼요? 3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에서 벌금형 선고받는다면 일단 몇 년? 이거는 3년 부분이었죠. 자, 이제 18번 보죠. 다음 중 공개사 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했습니다. 자, 일단 소속 공개사 자격 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 부분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선고유예는 일단 이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개사 법령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형 선고. 자, 이건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에 해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해산은 3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망에서는요. 자, 파산 선고 받았다고 해서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사유이지 결격사유에 해당될 뿐이지. 자, 뭐는 아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자, 19번 문제를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만을 묶은 것은 자, 1번에 자격 취득한 미성년자 등록 못하죠. 결격사니까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자 후견인 동의를 얻어도 안 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요 디귿이 일단 등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4번 리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리얼 같은 경우는 자, 이 법원에서 벌금형이었죠.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년 경고가 되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움 같은 경우는 다른 법 위반이죠. 다른 법 위반에서 요거는 뭐가 아니다. 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20번. 다음 중, 2015년 7월 현재 공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1번이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는 일단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나머지가 아니, 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자, 1번이 일단 그 답인데요. 5번에 개업공개사인은 의뢰인 B의 물건을 중개해주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받았다가 자, 2014년 2월 100만 원 벌금 납부했다. 아, 요것도 결격사유가 아니네요. 300만 원 이상이죠. 자, 300만 원 이상인데 자, 이건 답이 두 개네요. 자, 여기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결격사유죠. 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결격사유고, 자, 여기서는 100만 원은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일단 답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 답은 아마 1번일 거예요. 근데 이제 5번도 여기서 답 두 개로다가 여러분들 처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21번 문제를 보죠. 자, 개업공개사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해 보면 199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10월 30일 0시부터 개업공개사 결격사 벗어난다 그랬는데요. 자,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죠? 그러니까 오후 7시에 태어나든 어쨌든 그날부터 계산하게 되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자체는 결격사 아니지만 법원에 선고를 받은 사람만 결격사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15년 1월 10일 A 임원이 있는 갑법인에서 업무정지 행위를 하였고 A 임원은 2월 20일 을법인으로 전직했다. 3월 10일 갑법인은 1월 10일 행위로 인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A 임원은 그때부터 3개월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일단은
디귿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사유 발생 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일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지요. 자, 그래서 이 임원은 중간에 나갔고 그것 때문에 업무정지 받았을 때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그래서 디귿 부분도 일단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부분에 보면 자, 2015년 3월 1일 중개업을 폐업한 자가 그의 9월 1일 재등록했으나 폐업전 행위로 10월 1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결격에서 벌어진다.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일단 결격사유 3년에서 뭘 빼준다? 폐업 기간 빼준다. 그러니까 4월 1일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미움 같은 경우는요, 해산하면 3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그해 1월 1일 등록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를 했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자, 등록 취소로 인한 등록 취소가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그러면 등록 취소에는 3년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그냥 벌금형만 적용된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 조심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5년 1월 10일 벌금형 선고받았으니까 18년 1월 10일부터 결격사유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22번 문제로 보죠. 공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해보면 금고예산 상해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 가석방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가석방 되면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금고예산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자, 일반 사면은 곧바로 개업공개에서 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부분은 맞는 거. 자, 디귿에 금가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면제 받은 날부터 3년. 집행면제는 그날부터 3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국내사법령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자, 타법 위반 벌금형 결격사유에 되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죠. 자, 일단 2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2번이 틀렸죠. 결격사유자는 등록은 물론 공개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결격사유자 공개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자 빼놓군요. 자격 취소하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고 결격사유 들리죠. 그것 빼놓고는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2페이지에 이제 중개 업무 부분 한번 들어갑니다. 자, 고용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나면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고용인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며칠까지?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개업공개행위로 본다. 그래서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자, 행정상 책임. 자, 그래서 고용인이 행정처분 행위, 즉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누가 개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다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형사책임. 형사책임으로서 이제 양벌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 고용이 형벌상에 해당되면 그를 벌한 후에 개업공개에서도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라는 부분 그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자, 중개사무소는 1인 1일 사무소가 원칙이죠. 자, 그리고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임시중개사무소 설치하는 거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자,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 한 개씩 설치하고 설치 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자, 책임자 실무기업 받아야지면 돼. 실무기업 수리증사본, 업무보증 설정서랍은,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여기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설치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필증을 교부해주고 설치 예정 등록관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치 신고할 때 지자체조례 수수료 내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 신고 필증에 재교도 마찬가지 지자체조례 수수료를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명칭. 자, 개업공개사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사용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 가트되죠. 근데 부칙개업공개사는 자,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 가트되고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등록하지 않은 자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유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자, 5개 건물 중 괄호, 세로, 돌출, 옥상. 자, 4가지 간판에 5개 건물을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고요. 성명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같으려.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을 처벌고 위에 거.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하죠. 위반 시 1-1이고요. 성명 표기 위반하면 100만 원이 가트려야 되죠. 자,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광고 시 표기하라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자, 성명, 명칭, 사무소 소지지, 연락처 이거를 광고 시에 표기하라고 그랬고요. 자, 표기 안 하면 100만 원이 가트립니다. 그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사무소 공동사용. 자,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용 목적이죠. 등록 신청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일단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주죠. 다만 동일관청을 이전했을 때는 변경교부 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송부하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1년 이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전 행위에 대한 이 행정처분은 어디서 한다? 이전 후 등록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여기까지 갔죠. 근데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한다는 거. 자,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 뭐 한다? 통보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자, 다만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가 의무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나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등록한 인장은 자,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인장을 등록하는데요. 크기는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같은 건 어떻게 된다? 자,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인장을 등록하는데요.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이고요.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 인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소 소재지고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 인장 위반하면 일단 개업공개사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겸업 업무 있죠. 자,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 제외는 모든 업무를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자, 중개업과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상업용 건축 및 주택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소위 말하는 컨설팅이죠. 자,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정할 수 있고,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도배 이사업자 소개 등 주거 이전을 부수되는 용역 알선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죠. 이 경매공매 업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법인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고요. 부칙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대리 업무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증 내 개시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제 개시는 네 가지였죠. 등자, 수업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중개 보수율표, 업무부정 설정 서류.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거를 게시하라. 하나라도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소속공개사 자격증까지 게시하라 그러는데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을 먹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폐업. 자, 몇 월을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미리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요입, 취준 이렇게 해서 요양, 입양, 취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신고를 한다. 자, 일단은 이때 등록증 즉시 반환해줘야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하죠. 업무 재개 신고할 때 어떻게 한다? 등록증 반환하죠. 자, 폐업 하고자 할 때, 자, 폐업 신고는 폐업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등록증 첨부해서. 자, 폐업 시 폐업 및 개업공개 사망. 자, 이것은 등록 이력이 소멸되는 거죠. 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뭐 한다? 간판 등 제거라. 자, 여러분들이 간판 제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폐업 신고 시, 등록 취소 시. 자, 간판 제거, 지체 없이 간판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제거하라 그랬고요. 자, 이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휴업 폐업, 휴업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 자, 그 다음에 6개월을 초과하여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순서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없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없고, 업무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56페이지 문제를 이제 또 풀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죠? 자, 1번 틀렸죠? 자, 틀린 부분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대상이죠. 자,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는 뭐예요? 이거는 직무교육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 그 소속공개사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해서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중개보조는 소속공개사 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중개보조는 당연히 소속공개사 될 수 없고 소속공개사 당연히 개업공개사 될 수 없죠. 둘 다 할 수 없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입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과실이 소속공개사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죠. 거꾸로 소속공개사의 과실이 개업공개사 책임지지만 개업공개사의 과실이 소속공개사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럼 취직 누가 합니까?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자, 5번에 소속공개사의 고용가 종료되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보죠. 자,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5번 문장을 보면,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에만 해당되며 중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 포함된다 그러죠. 포함된다.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죠. 자, 개업공개사 갑과 그가 고유한 중개보전 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이 틀렸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자, 종료된 경우에 며칠이었죠? 며칠? 10일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는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3번을 보세요. 을이 업무 중 결격사에 되는 경우 이게 원래 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결격사에 대한 고용이 있다면 이게 원래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랬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받는다는 거. 그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고 4번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개업공개사인은 사무소 명칭은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자가 들어갔죠? 맞고. 이번에 자, 2번 같은 거는 일단 틀렸는데 뭐가 틀렸죠? 시도지사가 틀렸죠. 시도지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등록관청으로 바꿔야지만 일단은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장 이거를 바꿔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시고요. 3번 행운공개사무소 있죠. 그 다음에 또 4번 분사무소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자, 성명 표기 의무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라 그랬죠. 맞고요. 자, 5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틀린 것은 분명히 2번입니다. 근데 5번을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산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사명칭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유사명칭 사용하면 이럴 때는 일단은 자, 뭐가 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일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100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 그러면 일단 맞는 거죠. 1천만 원 이하니까.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로 보죠. 공제사 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5개월 근무에 뭐 틀렸어요? 등록번호 들어가진 않죠. 자, 그 부분이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인장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며칠? 7일입니다. 7일. 지첩시간이 7일. 자,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 사용을 인장의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자, 그러면 5번에 공개사 법령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가 아니죠.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만 자격 취소입니다. 징역형만 자격 취소고 벌금형은 자격 취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보죠. 다음 중개상 표시 광고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자, 2번 왜 틀렸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번 문제에서 분명히 요거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용어가 제가 아마 서두에서도 좀 강조를 했지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 이거는 개업중개사는 등록한 자, 소속중개사는 개업중개 소속된 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소속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죠. 근데 이거는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 지금 요게 빠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개업이 들어간다든가 그럼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제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조심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몇 개인 거랬는데요. 개수 찾는 문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죠. 자, 이 기억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찾는 거, 이게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맞는 내용이죠. 일단 이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천막이든 어쨌든 건축법상에 혹은 또 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이계사무소 설치에 위반된다라고 됐습니다.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진 곳이 미리 사무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미리 사무소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일단은 뭐예요? 미리 사무소를 구해놔야지만 되죠. 그래서 제출 서류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리얼에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을 설치할 수나 일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모든 시군 그럼 틀리죠. 리얼 부분 틀렸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미음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무소의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 또는 이전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 등록신청 또는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된다. 자, 일단 그 사무소의 사용 권한 있는 자 제출 규정을 일단 만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비읍에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한 경우 종전의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중 등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등록이 완전히 이행되지 폐업 신고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중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리얼 이렇게 됐죠. 자, 8번 보죠. 공인중개사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죠.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1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등록번호. 자, 광고할 때 등록번호 들어가는 거 아니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틀리죠. 자, 모든 개업 공개사. 그러면 자, 경매권 매물은 실제는 자, 부칙은 못하죠. 근데 모든 그러면 부칙까지 포함되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시중개사물을요.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죠. 서울시 성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되자 용인시에 임시로 주차장을 빌려 천막을 치고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임시로 천막을 빌려서 임시중개시설물이죠. 그럼 임시중개시설물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자, 상대 등록 취소죠. 그리고 형벌 어떻게 돼요? 형벌 일단은 1년 이하 징역부터 처럼. 자, 다시 한번 임시중개사무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사무소 설치거나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한다면 이때는 일단은 형벌이 1년 이하 징역부터 처럼. 그 다음에 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죠. 자, 그거 주의를 하시면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2번이 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은 모든 개업공개사별로 다 같이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부칙과 공인하고 따로 못하는 거, 별도로 못하는 거 아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2번도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개업공개사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설정 서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비서류 들어가죠. 구비서류 세 가지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뭐였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보증 설정 서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요거 여러분들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한 내로 이전합니다. 그래도 사무소 확보가 되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서에 해당이 되죠. 자,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